1980년대 말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서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많은 사람이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는데 불법 건축물이 난입하고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88 올림픽 전후로는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더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방이나 옥탑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서 생활의 질은 계속해서 저하되자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는데 바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신도시였죠. 1기 신도시로 탄생한 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렇게 5곳이었습니다. 1989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만들어졌죠. 특히 분당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신도시의 대표격이었는데 네이버 본사와 리니지의 NC소프트, 카카오도 분당에 오피스를 설립하면서 이곳은 IT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당에 속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수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구소가 모여있죠. 일산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를 모토로 호수공원과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했는데 일산 호수공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촌의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중동 첨단 주거도시, 삼본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고 이제는 4기 신도시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1기 신도시들은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화려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많은 주택과 인프라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갈라지거나 배관 시스템이 낡아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동네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된 주민들에게는 관리와 수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첨단 주거단지들은 이제 더 이상 첨단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본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주거단지의 노후화와 도로, 공원의 관리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정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비를 통해 낡은 주택과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월 10일에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토론 형식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1기 신도시 주민이 자리에 나와 인터뷰에서 말은 신도시지만 30년 전 지어진 아파트라 단지 안에 주차하기 어렵고 저희 같은 노인들은 큰 SUV라도 밀게 되면 진이 다 빠집니다.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며 현장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1기 신도시 통합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 향상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미래 도시로의 전환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내에서 특정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이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공원 및 녹지공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선정 방식은 주민 동의율과 세대당 주차 대수 등 정량 평가 중심으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삼본 4,000호를 기본으로 하여 각 신도시별로 1개에서 2개의 구역이 추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 동의율이 50%일 경우 10점, 95% 이상일 경우 60점이 부여되며 세대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일 경우 10점, 1.2대 이상일 경우 2점이 부여됩니다.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는 500세대 미만일 경우 2.5점, 3000세대 이상일 경우 10점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번 정부가 발표를 통해 향후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주거단지들이 건설되거나 교통 인프라 발전으로 더 나은 환경이 개선될 것인데요. 주민들의 여가를 위해 녹지공간과 공원이 확충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1기 신도시는 스마트시티 요소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관리와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활기찬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것이죠. 개발의 규모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에서 15% 정도이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비 기간 동안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특별 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수 방식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 공고하며 이를 통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25년 특별 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1기 신도시는 과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정비 계획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1기 신도시가 현대적이고 편리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